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전자, 즉 기술적 실천적 원리는 자연학으로서의 이론 철학에 속하고 후자, 도덕적 실천적 원리만이 제2 부문, 즉 도덕학으로서의 실천 철학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 얘기가 문단이 세 개를 읽었는데 이 세 개가 계속 자연, 자유, 이론, 실천 요 얘기를 계속 하죠. 그 칸트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세 문단이나 했어 지금. 친절하죠. 그러니 이해가 안 된다고 영역분을 찾아본다든가 이러면 안 돼. 그죠? 정말로 그랬어요. 칸트는 기본 이 사람의 책을 읽을 때 필요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선행하는 몇 가지 이게 학습들을 좀 하면 찬찬히 따져가면서 읽으면 읽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해겔 철학 원전 강독 할 때 선생님이 우리 이렇게 읽다가 막 머리에서 막 쉰내 나는 경우 있잖아. 너무 읽다 막 지쳐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칸트 읽으면서 머리 좀 식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암호가 없잖아, 암호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칸트. 응? 오빠, 너무 좋아, 칸트 오빠. 그러니까 칸트 읽으면서 머리 식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 나도 처음에 그 얘기할 때,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 때린데 또 때리는, 막 그런, 맞춘데 또 맞고 막 그래가지고, 이빨 빠진 자리 또 때려가지고, 이빨 흔들리고 있는데 막 부러지는 느낌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 들죠? 그지? 나쁜 새끼 막 그러지, 지금. 응? 집에다 막 다트판에다 내 얼굴 그려놓고 막 찍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빤하잖아요. 철학 하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들, 대학원생들 모여, 많아봐야 5명 이거 읽고 있는데 모여 앉아 거기서 그냥 이렇게 이게 위로해주느라고 하시는 얘기지, 그게. 이거 읽으면 머리가 식혀지겠습니까? 머리는 영원히 식혀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든 기술적 실천적 규칙, 즉, 일반으로 기술과 숙련의 법칙이나 또는 인간과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숙련으로서의 영리의 규칙은 그 규칙의 원리가 개념의 기초를 두고 있는 한 개로서만 이론 철학에 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체계적으로는 그 계통으로는 이론 철학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 규칙들은 오직 자연 개념들에 따라 사물들을 가능케 하는데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연 개념들에는 사물의 가능을 위해서 자연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수단뿐만 아니라 또한 욕구 능력, 자연적 능력으로서의 의지가 자연의 동기에 의하여 그 규칙들에 적합하게 규정될 수 있는 한 의지까지도 속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물의 가능을 위해서 자연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수단뿐만 아니라 의지가 자연의 동기에 의하여 그 규칙들에 적합하게 규정될 수 있는 한 의지까지도 속한다. 그러니까 그 자연 세계에 대한 탐구에서는 수단과 의지가 자연의 동기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의지까지도 속한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한 실천적 규칙들은 법칙이라 부르지 않고 단지 준칙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왜 그걸 준칙이라고 부르고 법칙이라, 이건 이제 칸트 자신의 고유한 영어 구별인데요. 여기서 준칙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연 그것에 대해서는 준칙이라고 부르고, 법칙은 뭐냐면 넘겨보세요. 자유개념과 관계하는 의지의 원리들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문장.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넘겼는데. 미안. 넘기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책을 넘기다 보니까 바로 거기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자유개념과 관계하는 의지의 원리들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법칙. 칸트는 의지의 원리들을 법칙이라고 불러요. 의지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게 자연 법칙이라고 하듯이 의지의 원리들을 법칙이라고 불러요. 의지의 원리들을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철학의 제2부문, 즉, 실천적 부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실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넓은 뜻으로 이해하죠.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실천이잖아요. 그런데 칸트에서는 실천이라고 하는 말은 실천적 부문, 이 말은 오로지 그 어떤 잡다한 것에 의해서도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의지의 수행, 선한 의지의 수행, 이것이 실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의 조건적 사유를 배제한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은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거기서 두어 줄 내려오면요. 실험이나 관찰의 기계적 내지 화학적 기술은 자연학의 실천적 부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고, 그러니까 실험하는 거, 이런 거 실천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실천이란 말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천이란 말은 그냥 오로지 순수한 자유의지의 선한 수행, 그것만을. 그리고 가정경제, 농업경제, 국가경제, 사교술, 섭생법이나 일반 행복론조차도, 나아가서는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욕망의 억제와 격정의 제어조차도 실천 철학에 귀속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들이 철학 일반의 제2부분을 구성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말은 칸트가 말하는 실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일체 우리가 자유의지의 순수한 실행 이외의 것은 실천 철학에 속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읽은 부분 잘 보세요. 이 양반이 이게 각주도 없이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를 까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게 참, 이걸 알아차리는 게 어려워. 이게 왜 갑자기 가정경제, 농업경제, 사교술 이런 게 왜 나오나?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이론학과 실천학의 구별이 이제 여기서 지금 칸트가 이론학과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쓰겠죠.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학과 실천학을 구별하여 이론학인 이것을 속히고 실천학이 이게 속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실천학이 이런 것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겠죠, 우리 같으면. 근데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는 거야. 이게 진짜 왕자병들이지. 상대를 내가 거론하지 않으면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구나를 알아차린 놈들은 이 칸트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까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자들만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이게 의도적 간과라고 그러죠. 의도적 간과. 이게 고급의 그 레토릭은 아닌데 좀 웃기는 거예요. 그냥 좀 쓰면 안 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를 함부로 까기에는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을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 이렇게 나누는데, 제작학은 사실 이게 이제 기술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테크닉, 순수한 의미에서 테크닉. 자연학, 수학, 신학, 즉 형이상학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실천학에는 니코마커스 윤리학하고 그다음에 정치학이 여기 속합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상호 구분이에요. 이거는 칸트에 이르기까지 쭉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도 이 구별에 따라서 뭐든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요 정치학이라고 하는 요 영역 안에 보면 가만히 보면
가정경제에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저 홍기민 씨가 쓴 책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책세상 뭐 생각해보면 그 경제에 관한 얘기도 여기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라는 말은 안 썼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를 재산 획득술. 이거 괜찮죠? 예, 이런 말 배워가지고, 요즘 내가 재산 획득술을 좀 연구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면 좀 덜 더티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 그게 뭔데? 아리스토텔레스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재테크하고 있는 건데, 예, 재산 획득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요 안에 귀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실천학이라고 그러고, 요 영역에서 실천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알미 프로네시스인데 이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실천적 지혜다. 이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 지혜다. 이거는 뭐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certain 확실한 알을 가질 수 없고 그때 융통성 있게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을 가지고 적절한 일을 해주는 게 적절한 거야 라는 거 있죠.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원리예요. 칸트가 말한 거 정반대죠. 언제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착한 일 해라 하고 아주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칸트가 가정경제, 농업경제, 국가경제, 사교술, 섭생법이나 일반 행복론조차도 이 일반 행복론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다루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욕망의 억제와 격정의 제어조차도 실천 철학에 귀속되어서는 안 되며 그랬으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천학의 영역은 이제 내가 좀 싫어하는 거야. 좀 넣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되며 이러한 것들이 철학 일반의 제2부분을 구성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 개념들에 따라 가능한 하나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숙련의 규칙들. 그랬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적으로 남에게 착한 일만 하면 행복해져. 이렇게 말하면 제가 가령 박군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 박군이 뭐라고 그러겠어? 인간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런데 칸트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칸트는.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거 적당히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말이야. 건강도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가끔 힐링도 해야겠지. 그럼 이게 뭐예요 다? 자연 개념에 따라 가능한 하나의 행복이라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인생 숙련의 규칙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실천학이에요. 근데 칸트는 그게 자연 개념에 따른 거라고 그랬죠. 실천학이 아니라는 거 칸트가 말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실천적 규칙들만을 포함하고 있거니와 이들 자연 개념은 이론 철학에 속하므로 이론 철학에서 나온 한갓된 개로서의 이들 준칙들에 예속되며 따라서 실천 철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철학에 있어서는 어떠한 위치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유념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요. 칸트에서 실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범위의 영역에 놓여있다는 아주 협소한 의미에서의 도덕 철학이라고 하는 것. 아주 협소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슨 신이에요, 신. 그러면 실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연에 의한 의지의 규정 근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전적으로 자유 개념의 기초를 두고 있는 도덕적 실천적 준칙들은 전혀 특수한 종류의 준칙을 이룬다. 이게 바로 칸트가 말하는 실천 철학이고 이것은 법칙이다. 그리고 이걸 이제 단적으로 법칙이라고 불려진다 그랬죠. 칸트는 이것만 법칙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칙은
이 법칙은 감성적 조건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여지는 아까 감각 소여 있었죠. 그런 것들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 인간이 이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가질 수 없죠. 감각기관으로 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론적인 인식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죠. 초이성적 원리에 의거한다. 아니 초감성적 그죠? 감성적 조건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니까 감성적 원리를 넘어서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나는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죽는다는 것을 가령 당장에 불에 타서 화형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건 뭐예요? 감성적 조건에 의존한 거죠. 근데 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서 과감하게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의 말하자면 감성적 조건에 지배받고 있는 자연적 필연성의 영역에 놓여 있는 육신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를테면 순수한 도덕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전 진짜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면은 여기 천주교 신자니까 막 누가 하느님이 막 이렇게 천주교 신자를 핍박하는 나라에 만약에 갔는데 재수없이 납치돼 갖고 갔는데 너 하느님 믿는 놈이야? 막 그러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람을 뭘로 보고 난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그랬어요. 절대 죽을 수 없어. 그러면 안 돼. 저는 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재 씨 무슨 종교 있어요? 네. 천주교 신자예요? 네. 그러면 안 돼. 불교에 대해서 공부 좀 해. 그래가지고 응? 그런데 가면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또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공부 좀 해. 최소한 3대 종교의 교리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 그리고 좀 심란한 건 뭐냐면 사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들은 기독교도들이야.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들은 개종을 요구하지 않죠. 코란에 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도들끼리가 배타적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도다. 내가 가톨릭교도가 됐건 개신교도가 됐건 뭐 성공의 교도가 됐건 간에 기독교도다. 그러면 타 종파에 대해서 좀 알아놔야 돼. 개신교 국가에 갔을 때 가톨릭교도라고 깔 수가 있거든. 응? 그러니까 뭐야? 그럼 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럼 프로테스탄트에서도 제일 유도리가 많은 장로교 이 정도는 알아놔야 되는 거라. 장로교 행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 목걸이 같은 게 이런 것도 정체불명의 것을 하고 다녀야 돼. 틀림없이 천주교 십자가 같이 생기는 거 아무거나 안 되고. 응? 뭡니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닌 뭐한 이런 십자가 목걸이들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응?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르지 프로테스탄트하고 가톨릭이 어떻게 다른지.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침례교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거 모르죠? 구별되는 것만 뭘 알아? 구분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요. 다르다는 것만 알지 뭐가 다른지. 네. 큰일 났네. 가령 미국 남부 휴스턴 아틀란타를 여행한다. 휴스턴 텍사스를 여행한다. 침례교 걸렸다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자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종파가 남부 침례교야. 가장 꼴통스러운 침례교. 그게 제일 많아요. 가톨릭교 다음에 남부 침례교야. 여행을 한다 이거야. 그럼 가톨릭 신자일 수는 없잖아. 거기 가서. 내가 거기 갔는데 뭘 믿나? What is your religion? 이러면은 베프티스트 이래야지 씨발 가톨릭 그러겠어? 그러다 까일 일이 있어. 안 그래도 그런 데 가면 황인족이라 좀 껄쩍지근한데 그런 걸 알아놔야 돼. 이런 게 실천적 철학이야. 실천 철학. 생명 보존의 철학. 근데 칸트는 I'm 가톨릭 그러면서 순교 안 하는 거야. 이 자식이. 이게 말이 되냐고. 되겠어요? 의지의 준칙에 의지의 법칙에 팍 안 되겠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큰일 났네. 그래서 초감성적 원리에 의거한다.
그 다음 문단에 철학이 제시하는 실천적 준칙들의 총괄이 철학의 이론적 부분과 대등한 특수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그 준칙들이 실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준칙의 원리가 전적으로 자연의 이론적 인식으로부터 도출된 것일 경우에도 준칙의 실천적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준칙들의 원리가, 그러니까 철학, 실천 철학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준칙들의 원리가 언제나 감성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자연 개념에서 도출된 것이 전혀 아니며 완전한 단절이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칸트에서는 자연과 자유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있다고. 자연적인 어떤 생물학적 필연성에 의해서 절대로 여기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 따라서 자유 개념의 형식적 법칙에 의해서만 인지되는 초감성적인 것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 다시, 그리하여 그 법칙들이 도덕적 실천적이요. 이게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실천적. 다시 말하면 이러한 또는 저러한 의도에 있어서의 준칙과 규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저러한 의도에 있어서의 준칙과 규칙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런 실천학의 얘기들이에요. 어떤 가능한 조건들에서 따져보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에 미리 관계함이 없이 그 어떤 목적도 그 어떤 의도도 없이 단지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착함을 위한 착함, 이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실천적 준칙들의 총괄이 철학의 특수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그러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지금 첫 번째 섹션 철학의 구분에 관하여 여기서 이론 철학하고 실천 철학하고 각각의 대상이 자연이고 자유인데, 아주 자세하게 많이 설명한 것은 실천 철학에 관한 부분이죠. 도덕적, 실천적인 것.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철학 일반의 영역에 관하여, 이것부터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이 마지막 시간인가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도라. 감사합니다.